네. 이번에는 나와 가족 및 공동체 두 번째 우정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해 나갈까 해요. 자, 이 우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 친밀감, 애착에서부터 우리 공부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우정을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우정을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들 사이에 갖게 되는 감정 상태 혹은 뭐 이렇게 친구 관계로 또래 중에서 한 명 또는 몇 명의 대상들과 맺게 되는 더 만족스러운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정을 설명한 사람이 뭐 몇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봐야 되는 사람이 데이몬입니다. 데이몬. 데이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정 얘기를 하고 친밀감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현재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빈번한 상호작용, 아까 얘기했지만 교류 행위로 우정을 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접촉 위함과 같이. 두 번째 단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 세 번째는 공유되는 경험, 감정이나 비밀의 공유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셀만으로 바꿔서 설명해 보면 현재성에 초점을 두는 단계, 일시성에 초점을 두는 단계, 2단계는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단계,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친밀함, 다시 말해서 협력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지속성으로 설명하고 다섯 번째 단계는 정체성으로 설명하게 된다. 요걸 이제 해석으로 넣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또 코스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구체화해서 다음과 같이 일시적인 놀이 동료, 일방적인 도움, 그랬다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요 얘기를 하게 되죠. 쌍방성. 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쌍방성 내에서 서로의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공정성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는 소유 혹은 눈에 띄는 신체적 기술 혹은 유사성으로 느껴지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친구 관계를 생각을 했었으면 다음엔 공정성에 대한 개념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호 공유성, 감정의 공유, 갈등의 해결 그리고 단짝 관계 이런 것으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숙한 친구 관계라고 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서로 관계 맺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는 건 리더십 발달로 좀 설명을 하고요. 리더의 첫 번째 개념은 피지컬이 우세한 사람. 그래서 힘이 세고 뭔가 신체적이고 행동적으로 더 우세한 사람. 두 번째는 지식이나 기능이 뛰어난 사람. 세 번째는 권위자, 어떤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네 번째는 이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십 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정도가 있다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차로 뭐로 가져갈 거냐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규범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가 되는 게 도덕성이 나오기 전에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걸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사회적 규범 안에서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발전됩니까를 삐아제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면 발달 단계 그대로예요. 감각 운동 단계, 자기중심적 단계. 이 초보적 협동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야말로 구체적 조작기 시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요게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게 놀이 활동이 그들이 동의하는 규칙에 따라서 타인과 경쟁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갖는 시간으로 인식되기도 해서 어떤 규칙 내에서 경쟁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형태 등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들이 어떤 질서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형식적 조작기 내에서의 법전화 단계 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콜버가 좀 더 발전시켜서 사회적 규칙의 초기 발달 과정을 얘기를 해보면 아직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기부터 자, 1단계는 규칙 혹은 규범이 누구에서부터 나온다. 권력자 혹은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 혹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안내의 기준을 갖고 스스로 그 규칙에 대해서 적용해 나가는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도 나오는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 단계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워보면
첫째, 욕구에 대한 지각. 두 번째, 갈등 인식. 세 번째, 그 갈등에 따른 규칙의 분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규칙의 준수까지 다루게 되는 것 반드시 확인해서 점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점검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다루셔야 되냐면 도덕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부터 이제 다뤄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도덕성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들을 가치 규범 등을 혹은 선악을 규정할 때 쓰는 말들은 다 도덕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 속에서의 가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도덕성 발달에 대한 관점들이 역시 똑같이 정신분석, 사회학습, 인지발달 이론 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도덕적 어떤 초자 등에 의해서 도덕성이 형성될 수 있다. 정신분석.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내는 도덕적 행위를 관찰해서 알아갈 수 있다. 사회학습 이론. 여기에 이제 도덕성의 판단 이론이 이제 피아제, 콜버그 이렇게 나왔었던 형태의 이론들이고요. 특정한 형태의 행동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나온 게 피아제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피아제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하다 보면 도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도덕적인 사고를 보다 정교하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도덕적 행동을 일반화하는 성향 등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계로 얘기하면 무도덕적 혹은 전도덕적 단계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자, 두 가지가 나오죠. 뭐냐면 타율적 도덕성 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 타율적 도덕성 단계의 명칭은 절제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 단계의 명칭은 상대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하여 타율적 도덕성, 성인의 권위로부터 오는 요구나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타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 성인에게 의존하고 성인의 권위에 동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도를 헤아리지 못해서 결과에 비중을 두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질보다 의도보다는 양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고, 자율적 도덕성,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규칙을 변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동기나 의도를 판단하는 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분석해 놓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콜버그가 되겠습니다. 콜버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안에서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아두어야 하는 수준이 이 인습적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외적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그 기준이 특정한 대상이다 라고 여기는 게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 단계, 대인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단계예요. 그 기준이 국가, 사회, 관습, 법 이렇게 보편성을 지닌다 라고 얘기하는 게 법과 질서, 지향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들은 변경될 수 없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거라고 여겨지는 거고, 또 권위자의 의지에 맞추는 게 3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아기 시기에 자기 욕구 충족에 해당되는 것에서 먼저 있는 게 전인습적 수준 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처벌복종 지향 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1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물론 타율적 도덕성 등에 의한 부분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 충족 지향 단계라고 하는 건 내 욕구가 먼저 충족이 된 후에 너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타산에 관련해서 도덕성을 판단해 나가는 형태, 그래서 소박한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율적 도덕성처럼 후인습적 수준에 가게 되면 그 도덕성이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동의에 의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해나가는 선에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서 하나 있다면 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기준을 어디에서 정할 것이냐를 따질 때 들어가는 말이 바로 이 초월적인 부분으로서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원리지향 단계다. 이름하여 인간의 자유의 원리, 이름하여 양심의 원리, 인간의 상호 평등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설명해내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관점으로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봤습니다. 전부 인지주의적인 입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친사회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좀 더 특화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친사회적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내용이긴 한데 그 발달 단계가 첫째, 권위에 대한 강박적인 신비적인 관점, 그러니까 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쾌락 및 자기중심적 관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가 조금 달라지는데 친사회적 행동에서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둔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읽어낸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등의 타인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게 타인의 인정, 대인간, 고정관념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거는 타인의 필요 중심, 두 번째 4수준에서 다른 거는 고정관념 중심. 그러다가 요게 핵심인데요. 공감적 추론에 의해서 뭐를 느끼게 되느냐? 동정 중심. 다시 말해서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언급을 해나가는 것들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느껴지다가 강한 내면화 시기까지 가는 것. 자, 아이젠버그는 앞에 두 가지는 인지주의적 입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권위와 벌에 대한 강박적이고 신비적인 관점,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관점. 그러다가 새롭게 들어온 게 타인의 세 번째 단계 타인의 필요 중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정관념 중심. 그랬다가 다섯 번째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정 중심, 공감적 추론. 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강한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길리건은 페미니즘 중에서도 특히나 문화주의적 페미니즘주의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배려지향적 보살핌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남성성으로 규정되던 도덕성과 다른 도덕성의 관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어디냐?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의 발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기심의 자기중심성에서 어디로 배려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할 때 반응과 민감, 수용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수준 무슨 단계?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단계, 자기중심적 단계. 자, 그 다음에 2수준으로 두 번째 1.5수준은 이기심에서 뭐로의 변화? 책임감의 변화. 그 다음 단계는 책임감에서 뭐로 변화? 자기희생으로 변화. 자, 그래서 그 다음 수준에서 그 자기희생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게 돼요? 진실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진실성으로 나타나는 게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뭐로 드러나게 되더라? 배려로 드러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자기중심성, 이기심에서 책임감, 책임감에서 자기희생, 그 다음에 진실성, 그리고 무엇으로? 배려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단계를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 뚜리엘로 가도록 합니다. 뚜리엘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도덕성의 영역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도덕성의 영역을 개인적 차원,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원리나 인습적 규범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 특유의 행동이나 사태를 포함하는 것. 사회 인습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예컨대 인사하는 법 등의 성역할 관습이나 문화권에 따라서 도덕적 규범을 갖출 수 있는 형태 등을 말한다. 다음에 도덕적 영역 차원에서는 더 나아가서 생명, 가치, 공정성,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까지 개인적 영역, 사회 인습적 영역, 도덕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여러 가지 도덕 문제가 발생하는 건 영역 혼재 현상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유아 쪽에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도덕성에 관련된 얘기를 마쳐봤습니다.